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성동 영지도 지역구 박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의를 통해 1,050억 원에 이르는 창원 수소 액화플랜트 중단 위기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창원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오늘 오후에 있을 줄 알고 느긋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다들 배가 고프신데 제보고 빨리 마치라는 눈총들을 많이 보내서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시간들은 다 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정 질의를 하면서 앞선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가급적 저는 언급을 안 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똑같은 수소 액화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소 액화플랜트 사업이 정말 파탄 지경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탄 지경에 빠진 수소 액화플랜트 사업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그 협의를 어떻게 잘 이루어내도록 우리가 부추길 것인가,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흥정을 붙이라는 쪽으로 오늘 시정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 산업진흥원 강부민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현재 직책과 수소 액화 추진 시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저는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미래본부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액화수소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저는 이제 연구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소 액화 사업이 추진된 배경과 사업 내용,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원시가 2018년도에 수소버스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창원시에서는 수소버스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그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는 액화 기체 수소를 대체할 방안으로 저장과 수송이 용이한 액화수소 플랜트를 구축하는 것을 강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액화수소를 창원시 내 공급해서 수소버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의 공동 출자자로서 저희가 출자를 했으며, 거기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정부 부처와 관련돼 있는 그 지원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창원산업진흥원은 산업단지 공단의 산업단지 환경 개선 펀드 사업, 곧 수소 액화 플랜트 사업이죠. 그 공모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창원산업진흥원이 2019년 10월 달에 진행된 산업단지 공단의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상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참여 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에 참여하게 됐으며, 그리고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라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자료화면 1번 떼어주십시오. 저기 보면 신청 자격이 지방공기업법 등 저기 명시가 돼 있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이 말씀이죠. 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와 관련돼서 저희 상급기관인 창원시와 그리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자료화면 2번 떼어주십시오. 구매 합약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이창원에 제출됐는데 제출된 구매 합약서의 주 내용과 세 번에 걸쳐서 제출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구매 합약서는 2021년 6월, 2022년 2월, 그리고 2023년 11월 총 세 차례에 대해서 구매 합약서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매 합약서의 주요 내용은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를 구매하고 그에 따라서 구매에 따른
그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관련돼서 수소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 3차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했던 이유는 일단 당시에 대주단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 확약서를 제공을 했으며 1, 2차의 경우와 3차는 대주단이 달라짐에 따라서 총 3차례가 제공됐지만 3차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대주단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약서에 있는 창원시의 역할, 이것이 지금 계속 쟁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확약서에 따른 창원시의 역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수소 산업 육성, 수소 충전소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 수소 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창원산업진흥원은 24년 8월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하이창원에서 진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에 컨설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하이창원의 주주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컨설팅을 요청했던 사유는 24년 2월 창원시의회 구점득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컨설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대한 의사결정은 창원시에서 최종적으로 하신 거지만 주주 동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이창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 동의를 받았는지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했으니까 진흥원이 했으니까 주주 동의를 받은 건 아니죠? 주주 동의는 하이창원에서 직접적으로 주주를 대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도 없죠? 네, 따로 뭐 저희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앞선 질문에서 분명히 하이창원은 민간 법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4년 10월에 창원시 감사관실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하이창원 주주에게 보고가 됐는지, 보고가 되었다면 주주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컨설팅 결과는 저희 창원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하이창원도 공동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이창원에서 받은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주주 및 대주의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유는 되었고 주주의 입장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문제점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창원시 감사관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창원산업진흥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은 하이창원의 공동 출자자로서 그 설비의 인수 과정이라든지 컨설팅 결과에서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주주 차원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요. 자, 금방 그 질문 중에 우리 하이창원에 있는 주주들이 그 권리가 침해되는 내용들도 이 컨설팅 내용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동의 여부를 물었는데 뭐 고칠 거는 고쳐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일단은 컨설팅 자체 시행을 창원시에서 하긴 했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 컨설팅 결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이 진짜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게 주주의 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동안에 액화수소 이게 수요 확보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이런 비판이 많았고 앞선 질문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액화수소 플랜트가 정상 가동된다면 이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수요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랜트 운영과 관련되어서 일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전제가 되어야 될 부분은 현재 당사 간의 또는 양사 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선행이 좀 돼야 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뭐 플랜트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주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액화 플랜트 수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 수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망들이 있지만 우리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가스 수소가 소비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창원시에는 수소 충전소를 진흥원이 운영하는 것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게 있는데 현재 버스 115대,
승용차 1,600대 기준으로 하루에 3톤 정도 기체 수소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기체 수소가 3톤이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수고만 했습니다. 답변하십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장금정 제1부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 거예요. 네. 너무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차원 수소액화 재구조화 계획을 23년 11월 7일 날 정결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화면 3번 띄워 주십시오. 맞죠? 정결 처리는 아닙니다. 정결하신 거예요? 정결 결제. 아시겠지만 의원님 보시다시피 제 위에 시장님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주요 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위임 정결 처리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기에서는 저도 당연히 시장님이 제 위에 있고 그래서 제가 개설라인으로서 결제는 한 거고요. 시장님까지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까지 결제하셨네요. 아닙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나는 사인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시장님께서 저 시장님 안 받고 저렇게 한 게 보통 정결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것은 우리 창원시 사무 정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저는 저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창원시 위임 정결 규칙에 의하면요 공통 사항에 주요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님 정결 사항이고요. 그리고 과 단위 사업에 보시면 위임 정결 규칙 한번 쫙 보시면요 거기 이제 수소 산업의 기본 계획 수립은 우리 부시장 정결로 되어 있는데 저 사항은 수소 액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요한 창원시의 주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 정결 규정상 시장님까지 당연히 보고가 되고 결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 중요한 사항이라서 수소 사과 관련해서는 부시장님이 정결 사안인데 왜 창원시장에 결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봐요. 위임 정결 규칙상에 공통 사항으로 주요한 창원시정에서의 주요한 사업의 계획이나 또는 변경 사항은 시장님 정결로 되어 있고요. 과의 위임 정결 규정상에 과 안에 거기에 보면은 수소 산업의 기본 계획에 대한 사항은 제 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 정결 규칙상에. 일단 그 답변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와주십시오. 감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토론이 제가 많이 써요. 제 말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걱정이 빡 되는데 잘 귀담아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23년 4월 액화수소 사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전략산업과장을 지휘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략산업과장을 고발한 주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액화수소 플랜트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한 것은 명백히 아니고요. 당시 보고 과정에서 하이창원 PF 대출 710억 원 대출 실행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과장이 의사결정 없이 대출약정서 4조 담보 6호 양도담보에 해당 효력이 있는 그 문건을 공인을 몰래 찍어서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문 것이지 액화수소 자체의 부실은 아직 본감사를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고 경찰에서 6개월 동안 수사해가지고 지난해 12월 달에 무혐의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혐의 처리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혐의가 없어서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된 건 아니고요. 21년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로 일단 이송을 한 거고요. 경찰에서는 무단 이 지방재정법 등 이런 부분에 저촉을 한 게 아니라 형법 226조하고 238조 일단은 효력이 있는 공문이고 물론 도장을 몰래 찍었지만 허위 공문서는 아니다라고 해서 무혐의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거죠. 24년 7월 창원시는 수소 액화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적 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도 기각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감사원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당시 그간 제가 그간의 대형 사업 감사를 많이 해서 직원분들의 행정 피로도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 산당고, 그 다음에 경남도 등 이 상급 구간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청구를 한 거고요. 감사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자체 감사 기능이 있으니 자체 감사를 활용하고. 네,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면 뭐 그것으로 내가 앞에 한 거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 공익감사 기각 이유서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유서 거부했죠. 자료 요청. 네, 일단 그 에커스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일부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소송 중이어서 일단은 제공을 않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무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거는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아까 그 전임 전략산업 과장이 적법한 의사 절차 없이 양도담보 효력이 있는 문건을 제출한 공인을 날인해서 제공한 부분에 그거는 대해서 무혐의가 떨어졌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주를 상대로 저희가 법적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보내온 거는 48조로 이야기했거든요. 지방자치법 48조. 48조 한번 떼주십시오. 그 자료화면 4번 좀 떼어주세요. 예. 저걸 언급했어요, 저한테. 저래서 못 준다고 했다고. 예, 맞습니다. 맞죠? 아니, 지금 좀 현재 읽어봐요. 소를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읽어봐요. 응? 내가 기각 이유서를 돌아한 거하고 저거하고 맞나요? 의원님 저기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재판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재판이나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창원의 시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저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내한테 자료를 안 줬단 말이죠. 이거는 의원님 잠깐만 내 이야기 보니까. 우리 감사관은 잘 아시겠지만 49조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제5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조항을 가지고 자료 제출 거부하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 조항만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저희 관련 조항에 보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자료 제공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구체적인 근거이지 저게 구체적인 주요 근거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 근거를 드렸다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예? 저걸 들이댔다고 내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언급한 담당 과장의 고발 내용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내용 및 결과를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 비슷한 내용으로 설명한 것도 없어요? 책임져야 돼요. 네. 다 있어요, 회의록에. 특위에서 알고 있는 건 언론에 닿기 때문에 알고 있지 저희가 고발 내용이나 이런 것을 특위에 제공하는 아니 내가 물은 거는 수소특위에 제공하고 설명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죠? 없습니다. 없어? 네. 그럼 화면 봐요, 우리 같이. 네. 감사원은 하위 차원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감사실에서는 주식회사 하위 차원을 업무 감사하고 조치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정에서 사업비를 1차 보조금으로 둔갑시키고 그 다음에 진흥으로 하여금 불법 출자한 저희 시비 도비가 100억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위창원 PF대출 약정 과정에 저희가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의 재정적 리스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해서 치유될 것은 치유해야 되는 게 올바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 네. 무슨 담보를 제공했죠? 하이창원과 은행과 체결한 610억 PF 대출 4조 담보 후 6호에 해당되는 양도 담보를 저희가 공인을 날인해서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했어요? 창원시가? 창원시가 제공했습니다. 진흥원이 한 거지. 아닙니다. 창원시와 진흥원이 했고요. 진흥원은 창원시 당시 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도장을 먼저 찍어서 제출했고 그 이후 은행에서 창원시 도장이 없으면 하이창원 대출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2년 2월 18일 창원시 진흥원 공동으로 해서 담보 효력이 있는 문건에 도장을 찍어서 제공한 게 팩트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담보라는 법률적 용어를 잘 아시죠? 네. 그거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약정서에 있는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언급했던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말은 한 줄도 안 나요. 한 단어도 안 나요. 그런데 감사관이 지금 계속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갖다가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않습니다. 조금 더 질문할 거예요. 됐습니다. 저기 확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약서가 무엇이 문제냐라고 오해하고 계시는데 잠깐 내가 질문 안 자체가 했을까? 문제가 아니라 저 잠깐만요. 확약서 자체가 담보의 중단하세요. 효력이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수소액화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 법리, 계약, 회계, 설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은 플랜트 성능 검증 이외에 여러 분야를 조사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이나 검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점검한 것은 하이창원과 업체 간 체결한 공사 도급 계약서 후 이행 여부,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 문건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받았지만 특별히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계약사항 이행 여부만 저희는 점검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계약서에는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도 들어있고 대단히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좀 안 받았죠? 자, 좋아요. 자, 분야별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감사관 직원들이 검토하고 도출한 컨설팅 결과가 우리 수소특위의 절대적인 사실이자 기준으로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이야기들 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때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컨설팅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질문만 이야기해요. 답변. 일단 컨설팅 결과를 들어보시고 이게 법리적인 거나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 그거는 컨설팅은 나중에 다음에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니 답변할 기회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자, 감사관은 수소특위에서 창원시가 22년 2월과 23년 11월에 제공한 액화수소 구매 확약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창원시의 담보 제공이므로 우발 채무를 유발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금방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변함이 없겠네요. 당연히 변함이 없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담보 제공이라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됐어요. 박예정 의원님, 예. 답변을 또 감사관이 답변을 할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한 게 제가 원하는 제가 질문에 대한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들 지금 바쁘시는. 다른 답변을 한 적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예. 자, 담보 제공이라는 표현은 감사관이 작성한 컨설팅 결과 보고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최근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관이 그동안에 우리 창원이 채무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채무 부존재 소송을 냈어요.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간 저희 그 예전 담당 과장이 제공한 건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주식회사 상법상 하이창원으로 대출에 바로 5분 왜 답변해 저희 주세요. 시가 보증을 사가지고 담보를 제공한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담보를 이미 제공해서 담보로서의 효력은 발생했지만 그 제공 과정에 이건 저희가 제공된 내용 자체가 담보로서의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된 내용이 이미 담보는 제공됐고요. 담보가 제공되었지만 담보로 제공된 내용 자체가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 점지를 법원에서 다투고자 소를 제기한 겁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그 확약서 어디에도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은 계속 저런 식으로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고 채무를 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창원시에 얼마나 큰 손실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부존재 소송을 다시 낸 거 아닙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사관의 부적절한 이 주장이 우리 수소특위에서 제출되고 수소특위에서 이 같은 주장이 무분별하게 언급되는 바람에 창원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관님, 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성경의 격언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마찬가지로 감사로 흥한 자는 감사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새겨서 앞으로 감사 업무에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하이창원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다음 싶습니다. 오십시오. 하이창원 정상화에 대해서 자,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년 11월 20일 날 자료화면 6분 떼주십시오. 호성 하이드로젠에서 액화수소 구매 의향서를 공문으로 보냈고 2월에는 액화수소 활용 계획을 추가로 보내왔습니다. 이 문서에는 창원시 덕동에 부지를 마련하고 충전소를 구축해서 26년 내에 총 2개소의 충전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추진 진행 사항을 좀 설명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아마 효성 하이드로젠에서 우리 지역에다가 액화수소 충전소를 짓겠다라고 의사를 밝혀왔었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하시라고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고, 지난해 5월달에 5월달에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올 1월달에 우리 하포구 건축허가과에다가 액화수소 충전소 건축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이 신청은 건축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그 관련되는 부서는 우리 구청의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기관 외에 또 뭡니까 경찰서라든지 이런 또 기관들을 해서 한 10개 정도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 13일 날 H사에 보완 요청을 했고, 여기 2달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5월 13일까지 요게 기한을 두고 보완 요청을 했는데, 이 내용이 들어오면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아마 허가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효성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 사업입니다. 이거를 빨리 추진해서 우리가 만약에 플랜트에서 수소가 생산되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금방 감사관의 컨설팅 문제를 제가 계속 제기했습니다. 창원시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 주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더요. 감사관의 컨설팅에 보면 우리 창원시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채무를 지고 아까 있다는 협약서 안에 계약서 안에 아마 담보라는 단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협약서 아까 구매 협약서 그것도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컨설팅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컨설팅의 주요 자료에서 창원시의 담보 제공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채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창원시가 하위 창원에 우리가 담보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 구매 확약서와 그 앞단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서류까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 리스크 관리해야죠. 자, 만약에 하위 창원이 부도 처리되면 수가 액화 사업을 정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제 그 부처들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런 정부 기관과 관계기관에 어떻게 설명하고 조치할 것인지 어떻게 설명보다도 처음부터 그 굉장히 좀 불법적으로 그 SPC를 만들 때부터 보조금으로서는 출자를 할 수 없는 그 돈을 그 당시 경상남도와 그 당시 창원시가 불법으로 100억을 조달을 했고 그리고 산당공에서도 아까 단어는 나왔습니다만은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회사를 만드는데 돈을 빼쓴 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그래 총 어찌됐든 간에 출자금으로 340 조달한 것도 문제가 많고 그리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또 금융에서 한 610억 지금 최근에 또 늘어난 것이 한 710억을 조달을 해서 총 합해서 지금 이 사업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공공에서 지나치게 시장 개입을 함으로써 할 때 사전에 모든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걸 다 거치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앞뒤 뒤죽박죽이 됨으로써 굉장히 불법이 자행된 이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창원시는 굳이 이게 뭐 인발부 될 사안은 아니고 다만 우리 창원시가 개입되어 있는 건 뭐냐입니까? 아까 초기에 보조금을 지원한 게 정말 창원시가 어찌 보면 예산 낭비가 아주 심각한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이 현재 그 주주로서 참여되어 있고 또 일부 그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칫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 시 그리고 우리 산업진흥원에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위기가 오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큰 위기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중에 계속 불법적으로 SPC를 구성했다는데 불법적으로 구성한 거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고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이 아니고 공고문이 그래 돼야 됐다가 돈을 그런데 쓰면 안 되는 돈을 왜 갖다 쓰나 이거죠. 그런데 돈 쓰는 목적이 아닌데 왜 보조금을 가지고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돈을 쓰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모르고 이게 뭐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이런 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런 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큰일이구나.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다는 제가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서류로 일부를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좀 스팟을 다 봤습니다. 예, 자료 한번 7번 좀 부탁합니다. 지금 에카수소 사업은 앞으로 산업이 이제 첨단화되면서 상당한 이제 산업군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림에도 있으니까 말씀. 저런 거랑 우리 시와 산업진흥원에 돈을 대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가지고 완 회사가 망해 갖고 그 하는 거랑 다른 차원입니다. 수소에 관계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산업이라도 이런 게 막 쓰여지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과연 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잘못하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판단이 중요한 거고 당연히 수소는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공고문이 있거든요. 처음에 이 산당공에서 공고를 할 때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나 우리 기장님 좀 시간 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창원 산업진흥원에서 제안서를 낸 게 최종본이 있는데 그게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필독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뒤에도 그렇지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없이 뒤에 땜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돈을 투자할 때는 사전에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부실하게 진행된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사로하면 8번 넘기십시오. 자, 저 화면은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요약한 그림입니다. 경상남도 육성 계획에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안타깝게도
수소 사업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자로 화면과 같이 창원이 선도적으로 수행해 왔던 수소 액화 국산화, 수소 저장 용기, 곧 저장 수송 분야도 지금 밀양과 기매로 뺏기고 있습니다. 쭉 녹아 있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뺏기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창원시가 그 해야 될 역할들,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시에서 합당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모하게 되도 안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시 재정에 완 거들나게 하는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 육성 사업에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하고 있지만 저기 또 맞추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서 다른 도시보다는 정말 차별나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네. 우리 시장님, 수소 산업이라는 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 맞죠? 맞습니다. 예, 미래 혁신 사업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시에서 R&D를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건지 무모하게 시 돈을 막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 세금으로 다 땜빵에 넣어야 되는 그런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네, 수소 산업은 국가적 산업이었고요. 또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소형 원자로 사업이나 UAM이나 복합빛 구축 사업 이런 것들도 다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는 미래 사업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미래 에너지 그리고 앞으로 산업 정책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도 전략 사업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계속 7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계속 파헤치고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의 재정에 너무 부담이 되는 그 일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불법이 자행되면서 한 것까지를 시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리스크는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른 중장기 그 표류 사업들을 보면 그런 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풀어간 과정에 뭐 소송이라든지 안 그러면 깔끔하게 빠르게 문제가 진행되는데 너무 잘못되게 첫 단추 내지 자금 지원 이런 것들 그 앞뒤 일의 순서가 바뀌고 있다 보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시장님 꼭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안서 최종본이 있습니다. 그 꼭 좀 필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050억 원이라는 이제 이 수소 액화 사업이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것이고 계속한다면 이제 정상화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비교를 해보셨어요? 매몰 비용과 메모라기보다 정상화 비용. 나름대로 이게 다 제가 밝힐 것은 아니지만은 시 나름대로 우리 특히 산업진흥원이 우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 산업진흥원에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우리 시의 리스크가 오게 하지 않을 그런 방안들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조금 여기도 영업비밀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기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 매몰 비용보다 정상화 비용으로 치르는 게 우리 창원시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상화의 길은 시장님 입장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되도 안 하는 사업은 그러니까 즉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한데 첫 단추 잘못 끼워지는 것을 계속 가다가는 아까 굉장히 그 시가 이것 때문에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는 우리 산업진흥원 또 시의 어떤 피해 최소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창원시 이익이 되는 부분을 잘 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 기존에 저는 좀 우리 시장님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버스 광고에 대해서 철거 공문을 2차례 보냈어요. 우리 버스 운영가에서.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의 정치활동 금지, 포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광고 대행사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지나고 나서는 다음부터는 달아주지 마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가능하겠지만 해난 광고를 강제로 철거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그래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한 건 없고요. 다만 그 도민일보와 창원시하고 협약을 할 때에 창원시 정책에 부합되지 않은 걸 안 하는 그런 어떤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일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그 도의 그 어떤 특정 정당과의 관계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창원시가 공공재로 이용하고 있는 여러 플랫폼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해 달라고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저도 정책 중립을 그렇죠. 우리 뭐 창원시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그 제가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는 절차에 따라서는 도민일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는 계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걸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인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8기 민선 들어서 인사이동이 1년에서 6개월에 2, 3개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효정 의원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 행정 낭비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임사권 남용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행정 수요가 뭐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은 또 평상시대로 갈 수 있는데 그 행정 수요 급변에 따라서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미래산업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준공된 플랜트 인수 문제는 두산 측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서 풀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플랜트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원시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이자율을 줄이고 두산과도 임대료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산자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천연가스 요금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고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액화 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다행히 여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의 고공행진도 멈출 여지가 있고 효성중공업에서 액화수소 구매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에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 충전 확충과 수소버스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소비되고 있는 기체수소만 해도 하루 3만 톤입니다. 여기다 향후 액화수소의 산업 내 수요처까지 확대된다면 하루 5만 톤의 생산량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또 다른 미궁에 빠지게 하여 장기 미해결 대응사업처럼 창원시에 손실만 끼치는 우려를 벌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오늘 듣지 못한 질문은 추후 질문을 통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수소액화 특위에도 당부드립니다. 부적절한 감사관의 컨설팅 결과만 따라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수소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창원시를 위하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